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캡스톤 디자인 스테인드 글라스 2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첫 번째 시간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PPT 화면을 함께 보면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의 개요, 캡스톤 디자인 서류 작성 방법, 이번 학기 캡스톤 디자인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총 18명의 학생분들께서 수강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학교 방침에 따라 실기 수업은 9명, 9명씩 오전, 오후반으로 분배를 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분들은 아쉽게도 실습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분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처음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를 고려하여 실습과 디자인 수업을 모두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저와 함께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들었던 학생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학생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 학기에 처음 캡스톤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께서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에 대해 생소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업 시작에 앞서 우리가 함께 캡스톤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왜 필요한지, 캡스톤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해요. 자, 화면 오른쪽 위를 보시면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로고가 보이실 거예요. 캡스톤 영어를 번역하게 되면 스톤의 캡 부분, 즉 삼각형에서 가장 윗부분을 가리키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각 분야별로 습득한 전공을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하고 해결함으로써 각자가 가진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한 후 실전,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캡스톤 디자인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 또는 공인으로서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창의성과 실무 능력, 복합 학제적인 팀워크, 발표 능력 향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육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한 학기 동안 무척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개인이 아닌 4명에서 5명이 한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팀 수업이다 보니 개인의 활동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앞으로 여러분들은 팀을 구성하여 각자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첫 수업 시작이니까 개념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팀을 구성하고 역할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왜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각 과목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찾는 창의력, 자신만의 전문성, 협동심 등이 캡스톤 디자인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 경진대회 참여 기회 부여와 각종 공모전 참가에 유리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만 하더라도 결과물을 잘 만들면 경진대회 참여가 가능하여 상까지 받을 수가 있죠. 또한 2017년 2학기부터 개정된 캡스톤 디자인 결과 보고서는 각종 경진대회와 공모전 신청서를 반영하여 결과 보고서만 잘 작성해도 경진대회 및 공모전 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함께 디벨롭 시킨다면 특허의 기회도 주어지게 되겠죠. 역시 2017년 2학기부터 과제 중간 점검을 통해 자신이 만든 과제의 특허 출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익힘으로써 앞으로 실전에서 유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적극적으로 열심히 과제 수행을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각 팀별로 작성해야 할 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제출해야 할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 신청 양식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과제를 처음으로 신청하게 되는 보고서입니다. 다음으로 하반기에 제출해야 할 수행보고 양식과 설문조사서가 있습니다. 수행보고 양식은 여러분들이 모든 과제를 수행하고 난 후 마지막으로 작성하게 되는 최종 보고서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지금 말씀드린 보고서 작성만 잘 하여도 유용하게 쓰이는 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본인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여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에 본인의 작품을 설명하는 보고서 양식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주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제출해야 할 주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주간 보고서는 앞서 설명드린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1주에서 15주차간의 수업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명 란에는 다음 주에 각 팀이 구성이 되고 팀 이름이 생기게 되면 그 팀 이름을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아래에 과제명은 이번 학기 프로젝트 주제 및 여러분들 각 팀의 작품 제목을 기재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공통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화면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회의 날짜는 수업 시작 날부터 다음 수업날 전까지입니다. 오늘 1주차 수업인 9월 1일, 9월 1일부터 수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음 수업 날짜인 9월 8일 전날인 9월 7일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5주차간 주간보고서 날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수업 날부터 헷갈리시게 되면 나중에 날짜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 수업 날짜부터 계산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참석자란에는 각 팀원들의 이름, 각자의 역할, 그리고 각자 서명을 스캔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란에도 꼭 실제 서명을 스캔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간보고 내용란에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그리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팀원들 간 회의한 내용, 그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진행 방향 및 계획란에는 다음 수업에는 우리 팀이 어떠한 것을 실행하고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 요약 정리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팀 구성이 완료가 되면 오늘 수업인 1주차 주간보고서 그리고 2주차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제 신청서 및 최종 보고서 작성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학기 커리큘럼에 대해 살펴볼게요.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됨에 따라 2주간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1주차 수업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 대한 개요 소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제시,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과제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시청각 자료를 보면서 스테인드 글라스 실기실 안전 수칙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다음 주 2주차 수업에서는 건축 스테인드 글라스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대해 자료를 보며 살펴볼 것이고요. 스테인드 글라스의 전통적인 기법들과 현대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디자인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납선 기법과 동테이프 기법, 페인팅 기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실제 프로젝트 작품 제작은 동테이프 기법과 페인팅 기법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3주차 수업부터는 기존에 공지된 수업 유형으로 실기와 이론 수업이 병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유리 자르는 법을 익힌 후에는 20에 20cm 사이즈로 납선 기법과 동테이프 기법을 한 번씩 제작해 볼 것입니다. 실기 수업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각 팀별로 이번 학기에 제시된 프로젝트 디자인을 진행해야 하시고요. 디자인이 확정되면 최종 디자인 발표를 한 후 실제 작품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납선 기법과 동테이프 기법으로 각각 20에 20cm로 제작하는 것은 각각 15점의 점수가 반영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최종 작품 그리고 최종 작품 PPT 그리고 최종 보고서는 기말평가로 40점의 점수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석이 30점인데요. 팀 작업인 만큼
서로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수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전, 오후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점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실기 수업은 안전수칙상 15분씩 일찍 수업을 끝내고 자기 자리를 정리 및 청소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반 분배에 대해서는 다음 주 팀 구성을 한 후 서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2학기 프로젝트 과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프로젝트 장소는 인천 간석이동 예수부활 성당 내에 있는 성체조배실이고요. 성체조배실 내에는 5개의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5개의 창을 각 팀을 이뤄서 디자인 및 작품 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인천 간석동에 있는 간석이동 성당은 신축 성당이고요. 이번 연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여러분들 인천 해안성당 주출입구 반원형창 디자인을 하셨었죠? 그때 여러분들 주출입문에 대해 공간 분석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역시 이번에도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대해 분석을 해야 하겠죠? 성체조배실이라는 곳을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본 학생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성체조배실이 어떤 곳인지부터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해야 하겠죠? 오늘은 첫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공간인 간석이동 성당 내 성체조배실에 대해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왼쪽 입구에서 들어와서 벽면 위쪽으로 5개의 창이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성체조배실 내부에서 유일하게 빛이 내부로 유입되는 창이기도 합니다. 창이 나 있는 방향은 동향입니다. 창의 사이즈는 가로 40, 세로 40cm의 정사각형의 형태이고요. 개구부의 깊이는 20cm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즉, 빛그림자가 가장 먼저 맺히는 부분의 폭이 이 부분, 20cm 정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창을 측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입구를 들어갔을 때 당연히 창이 정면으로 보이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 전면 부분, 이미지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닌 벽체의 개구부에 맺히는 색 그림자가 더 잘 보일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작품 설치가 될 창문의 양쪽 벽면에는 하얀색 페인트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재료로 마감재를 쓰느냐에 따라 당연히 작품과 함께 색이나 질감이 달라져서 보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화이트 컬러의 시멘트 페인트 마감 처리가 아닌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작품에서 떨어지는 빛 그림자가
벽체의 검정색과 겹쳐서 보이게 될 것이고, 또한 예를 들어 벽체가 페인트 마감이 아닌 금속 재질 마감이다. 그러면 빛을 반사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겠죠. 이곳 성체조비실 내부에 작품이 설치될 양쪽 벽면은 하얀색 페인트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빛이 내부로 유입되는 시간에는 빛이 길어지기 때문에 바닥에 빛그림자가 맺히게 됩니다. 각 창마다 빛그림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곳 성체조배실 바닥은 강마루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작품에서 떨어지는 빛그림자와 강마루와 만나게 되겠죠. 사진상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평소에는 이 바닥 위에 방석이나 의자를 두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창을 정면으로 한번 볼게요. 거의 높이 1800 정도에서 창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키의 사람이 서서 바라보았을 때 창문의 위치는 내 시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성체조배실은 이 건물 성당 교회 건축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아래에서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으로 어느 정도의 시선은 차단을 해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프로젝트 과제를 제시해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각 팀을 구성하고 창도 각각 분배해서 여러분들이 공간 분석, 디자인 분석, 작품 제작, 설치, 그리고 전시까지의 전 과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공간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안전 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스테인드 글라스 실기 수업이 시작이 되면 제가 매주 여러분들 복장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먼저 몸 전체를 덮는 긴 소매 작업복을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조심을 하더라도 옆 친구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실수를 하게 될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를 운반할 때에 나도 모르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이 드러나는 옷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덥더라도 얇은 긴 소매 작업복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작업복 따로, 앞치마 따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이 작업복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치마를 꼭 하고 실기실에 오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보안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유리를 재단하거나 유리를 갈아내는 글라인더 작업을 하게 되면 유리가루가 튀어서 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보안경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보안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갑은 당연히 끼고 작업을 하셔야겠죠.
장갑이 본인의 손에 맞지 않아 작거나 크거나 하면 작업을 하는 동안 불편할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꼭 맞는 사이즈의 장갑을 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방진 혹은 방독 마스크인데요. 여러분들 납땜 작업을 하거나 페인팅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방진 혹은 방독 마스크 착용을 꼭 하셔야 합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항상 준비를 해두었다가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등을 덮는 굽이 없는 신발을 착화해 주세요. 실수로 유리를 떨어뜨려 발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가끔 작업실에 샌들이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작업하는 동안 머리를 묶을 수 있는 머리끈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매주 실기실 입장 전에 복장 검사를 실시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전달드린 복장은 꼭 갖추고 작업실에 입장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9월 8일 3주차부터 실기 수업이 시작될 텐데요. 그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와야 할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내 매점에 판매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미리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준비를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칼 준비를 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 펜치, 그리고 알루미늄 자를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늄 자를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 네임펜 하나씩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휴대용 빗자루 하나씩 준비를 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기실 사용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실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은 저의 설명을 따라야 합니다. 실기실에는 많은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실기 수업이 시작이 되면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수업 중에 궁금해서 기계를 작동한다거나 가마를 연다거나 하는 행동은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작업은 정해진 자리에서 실시하고 종료 후에는 자신의 작업판을 정리하고 자리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 작업판을 나눠드릴 거예요. 학기가 끝날 때까지 나눠드린 작업판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시고 개인 소형 빗자루를 항상 작업판에 놔두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유리를 재단하다 보면 유리가루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유리가루에 손이 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작업판 위를 빗자루로 청소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작업했던 자리 위의 테이블, 바닥 청소를 꼭 해야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실기실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 학생들도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한 실기실 예절은 지켜야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학교 물품들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실 텐데요.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게 되어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항상 사용하고 난 후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 깨끗하게 세척해서 제자리에 놔둬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 빗자루를 이용하여 유리가루와 먼지를 제거하되 절대 유리가루나 먼지를 입으로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맨손으로 유리 위에 가루를 털어내거나 입으로 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인체에 유해한 재료들, 납선이나 안류 등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자리에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실에서는 절대로 음식물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실기실 내부로 음식물 반입은 절대 안 되고요. 물도 안 됩니다. 작업 중에 목이 마르다면 저에게 미리 얘기한 후 실기실 밖으로 나가서 섭취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작업 후에는 항상 깨끗이 손을 세척합니다. 좋은 작업을 하려면 안전하고 청결한 작업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수칙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말도 안 돼요. 얘들아, 그건 말도 안 왜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냐? 말도 안 돼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 안돼 랄랄라 담배 연기 너 세상을 가리는 담배 연기 자, 여러분들
다음 주 수업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주차 수업 9월 8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줌 화상회의를 통해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URL은 미리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한 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줌 화상회의를 통하여 각 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제가 미리 업로드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